고1 특훈일반 개념 설명 원리합계 녹화를 뜨겠습니다. 원리합계가 어려우니까 모르면 이 녹화를 계속 한 번씩 보세요. 알겠죠? 원리합계는요, 문제 유형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네. 적금 문제. 그 다음에 연금 문제. 연금은 할부금이라고 개념을 보시면 돼요. 할부금. 이 할부금은 우리가 이제 물건 사고 할부로 내는 거잖아. 연금은 뭐야? 나라가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돈을 주는 거지. 또는 뭐 생명회사가. 그 다음엔 적립총액. 적립을 해 나가는데 이 적립하는 금액의 가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원리합계 문제 세 가지 유형을 푸는 데 있어서 기본 베이스는요, 원리합계를 이해해야 돼요. 얘네들을 풀기 위해서는 원리합계 자체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적금이라는 건 뭐냐면 원리합계들의 합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다 원리합계들의 합계야. 그러니까 원리합계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근데 원리합계는 뭘 원리합계라고 그러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를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 어려운 말이. 여러분, 뭐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돈으로 예를 들면요, 계산이 빨라요. 야, 1,000원에 10% 이자야. 다음 달에 얼마 갚아야 돼? 그 다음 달에 얼마 갚아야 돼? 1,210원. 누군 1,200원, 누군 1,210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단립법, 복립법이에요. 1,000원이 있는데 똑같은 10%인데 어떤 사람은 첫 달 1,100원, 10%. 이게 원리합계 1,100원이. 원금 1,000원에다가 이자 100원을 더한 거지. 이해돼요? 근데 두 번째 달에 어떤 사람은 1,200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1,210원 이렇게 얘기하죠.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위에 거는 이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이런 거 단순 이자 계산법 해서 단립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밑에 거는 이자를 여기에서 이거 넘어갈 때 뭐라고 생각한 거니? 얘를 원금이라고 보고 얘 10%를 생각한 거지. 이해돼요? 얘 10% 얼만데? 110원. 그래서 110원을 더해서 1,210원이라고 얘기한 거야. 복잡해 안 복잡해? 그래서 복립법. 실제로 뭐 많이 써요? 뭘 많이 쓰겠니? 야, 네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건데 A은행은 단립법으로 이자를 매겨주고 B은행은 복립법으로 이자를 매겨줘. 단립법 봐야죠. 공립법 써야지. 1,200원이 커, 1,210원이 커. 아, 저희가 받는 거요? 그러면 복립법을 해야죠. 다 복리예요. 알겠죠? 단리는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 복리라고 보시면 돼요. 단리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수학 이론에서나 존재하는 거야. 알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수학 문제에서는 단립법으로 계산하라 그래. 실생활에서 단립법으로 계산하는 거 없어요. 인구 늘어난다, 이런 것도 다 원리합계야. 1년마다 10%씩 인구가 늘어나. 근데 지금 현재 1,000만 명이야, 고양시. 만약에 그러면 1년 뒤에 얼마야? 1,100. 그 다음에 얼마겠어? 10% 또 늘어나면 1,210만 명이지 1,200만 명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모든 것들은 복리로 이루어져요. 알겠죠? 이자를 매길 때 새로운 원금이 바뀌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원금을 이제 기호로 쓰는 거야. 원금을 A라고 할게요. 맨 처음에 돈이 A가 있어. 이율을 R%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연이율, 원리율 이런 용어들도 나와요. 이런 용어들도 아셔야 돼요. 연이율은 뭐야? 1년마다 이율을 매기는 거고, 원리율은
달마다 매기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요렇게 수직선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연이율이라고 할게요. 지금 몇 년도야? 15년이지? 15년 1월 1일이야. 16년 1월 1일, 17년 1월 1일, 18년 1월 1일, 19년 1월 1일, 19년 12월 31일. 여러분 잘 봐요. 여기에 A를 넣었어요. 돈을 지금 A 15년 1월에만 넣은 거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1년 지나서 R% 이율이 붙는다 그러면요.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A 플러스 A R. R%가 아니라 R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면 R이 뭐가 되는 거야? 0.1% 지울게요. 알겠어요? 10%면 R이 뭐가 되는 거야? 0.1. 5%면 R이 뭐가 돼? 0.05.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원금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자. 이게 1,000원. 1,000원에 10% 0.1 곱하면 100원.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합계. 됐어요? 그럼 얘 얼마예요? 얼마가 아니라 이거 A로 묶을 수 있죠? 요렇게 할 수 있어. 지금부터 복리야. 뭐 하는 거라고? 복리. 그러면 이 돈이 이제 2017년 1월 1일 또 1년이 흘렀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원금이 얘야. 이자는 원금에다가 또 뭘 곱한 거야? R. 그러니까 1,100원인데 1,100원에 10%를 곱한 거야. 0.1. 알겠어요? 그럼 110원.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 이게 원리합계지. 이해돼요? 그럼 이거 뭘로 묶을 수 있어? A 1 플러스 R로 묶으면 1 남고. 그치? 여기 이거 묶어내면 뭐 남아? R 남죠. 어라! 이거 뭐가 돼? 1 플러스 R의 제곱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얘가 1년 가면 A 1 플러스 R의 1승이고요. 이 돈이 2년 가면 A 1 플러스 R의 몇 승 되는 거야? 2승 되고, 그럼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면요. 그렇죠. 그래서 5년 뒤에 원리합계는 A 1 플러스 R의 몇 승? 5승. 이게 연수가 흐른 횟수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런 거를 예금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 예금. 돈을 넣고 그냥 묵히는 거야. 5년 동안. 이해돼? 그럼 5년 뒤에 내가 받을 금액을 계산하려면 저렇게 하면 돼. 중간에 더 넣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럼 A 1 플러스 R의 5승.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예금 원리 합계야. 됐어요? 좀만. 자, 그래서 원리 합계는 정리하면 SN이라고 하면 얘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 N승을 하면 된다. 이건 복리법이다. 알겠어요? 참고로 혹시 모르니까 단리법이 나오면 얘는 A 1 플러스 RN 이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한 얘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1,000원에 단리법으로 10%씩 10개월이야. 원리율 10%. 그러면 맨날 10% 이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단리법은 안 바뀌어. 100원 100원 100원. 그럼 10개월이면 뭐야? 이자만 1,000원이지 2,000원 갚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건 단리법. 이걸 주로 하게 된다. 자, 이제 적금 갑니다. 적금은요, 기수불 기말불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니들이 어떤 책이나 어떤 문제집을 보면. 근데 사실 실제 생활에서 기수불 기말불을 나누는 경우는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말불은요, 그냥 할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내가 아까
원리합계를 이용한 문제는 크게 몇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어? 3개. 적금, 할부, 적립총액. 3가지가 있다 그랬지? 그 중에서 할부가 기말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적금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적금 해보셨어요, 근데? 선생님 때는 학생 시절에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적금을 들게 했었거든. 저축 장려한다고. 네, 여러분은 안 해보셨군요. 자, 적금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많이 말고 5번만 해보자. 알겠죠? 그래서 이게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인데 6월 1일은 5월 31일이라고 봐도 돼. 이해돼요? 이게 5개월짜리 적금이라 그러면 5개월마다 똑같은 돈을 넣는 걸 적금이라 그래. 5개월마다 5개월 동안 매달 1개월마다 똑같은 금액을 넣고 똑같은 이율을 적용을 받는 거야. 그게 뭐야? 적금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요 돈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 봐봐. 5개월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야, 1월 1일 넣었어. 그러면 1개월 된 거야? 이건 그냥 첫날 넣은 거야. 적금 시작 개시일. 이해돼요? 하루도 안 지난 거라고. 돈 넣은 거야. 이해돼요? 그 5개월짜리 적금이라는 건 기간이 5개월 지나야 되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5월 1일이 5개월 지난 거야? 아니야. 2월 1일이면 1개월 지난 거고, 3월 1일이면 2개월, 4월 1일이면 3개월, 5월 1일이면 4개월 지난 거예요. 그러면 5개월짜리 적금이라는 건 5개월 뒤에 받는 거지, 적금 총액을. 이해돼요? 그러니까 5월 31일 날 돈을 빼는 거야. 어렵지 않죠, 개념? 그래서 5개월이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매월 같은 금액을 넣는 거라고. 그런데 이 돈 입장에서는 이자가 원리율 몇 번 붙어요? 한 번, 1개월 지나야지 붙는 거야. 2번, 3번, 4번, 5번. 몇 번 붙어? 5번 붙겠지. 이 돈 입장에서는 이자가 몇 번 붙을까? 4번 붙어요. 왜? 한 달 지난 후에 넣었으니까. 이 돈은 몇 번 붙을까? 이 돈은 얘는 한 번 붙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거꾸로 이 돈부터 쓰면요, 적금 총액 얘는 A의 이자가 한 번 붙으면 1승이라 그랬지? 요 돈이야. 그럼 이 두 번째 4월 1일에 넣은 돈은 이자가 몇 번 붙어요? 2번 붙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넣은 돈은 이자가 몇 번 붙겠어요? 5번 붙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이걸 내가 왜 맨 마지막 돈부터 썼냐면 곱해가잖아. 그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등비 수열 파트에서 나오는 거야. 공비가 뭐예요? 1 플러스 R.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얘는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쓰고, 위에는 항의 개수 몇 개? 5개 쓰고, 그리고 분자 앞에다가 뭘 곱해줘라?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얘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거 밑에 계산하면 1, 1 없어지고, 공식이 R분의 A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5승 빼기 1 이렇게 된다고. 이게 적금 총액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적금은 원리합계들이 다 틀려지는구나. 이렇게 얘는 5번 이자가 붙고, 얘는 원리합계가 4번 붙고, 얘는 이 돈의 원리합계는 내가 이날 넣으면 이 돈의 원리합계는 3번 붙고, 2번 붙고, 1번 붙는구나.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요, 바로 얘입니다. 얘. 첫 번째 항이 맨 마지막 돈이었는데 이 맨 마지막 돈이 이자가 붙는 경우.
이거를 기수불이라 그래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기수불. 그럼 기말불은 뭘까? 말에 넣고 말에 받는 거를 기말불이라고 하거든. 말뜻은. 이해돼? 기말불은 마지막 넣은 돈이 이자가 안 붙어. 그러니까 마지막 넣은 돈을 넣자마자 뭐야? 빼는 거야. 그러니까 1월 31일 날 넣고 2월 28일 날 넣고 말일에 넣어요. 돈을. 그래서 5월 31일 날 넣고 끝! 5월 31일 날 돈을 받는 거야. 이해가 돼요?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이게 기말불. 그럼 니들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굳이 은행을 가가지고 이 마지막 돈을, 이자도 안 붙을 돈을 굳이 넣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적금을 파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이해가 돼요? 근데 마지막에 돈을 넣었을 때 은행하고 관계가 끝나는 경우, 이게 뭐냐? 할부야. 내가 5개월 할부라 그러면 5번 넣고 돈을 딱 끝내지. 우리 관계가 5번째에 딱 끝나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말불이라는 적금은 없는데 문제에서 말이 나와. 말에 넣고 말에 받는다. 적금을 하는데. 그래서 수학 문제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돈은 이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만 뭘로 바뀔까? 5번 똑같아. 여기만 A. 공비도 1 플러스 R 똑같을 거라고. 이게 A, 그 다음은 A 1 플러스 R의 1승, 그 다음은 2승 해서 처음 넣은 돈은 여기서 끝나면 이자가 몇 번 붙겠어요? 4번. 그래서 4승으로 끝나지만 항해 개수는 5개니까 이건 안 바뀌어. 누구만 달라져? 기말불하고 기수불? 얘만 달라져.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말불은 요 첫 번째 자리에다 뭘 쓰면 되는 거야? A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할부 들어갈게요. 자, 이제 할부 개념을 들어갈 거야.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을 할부 원금이라고 그러고요. 할부 원금 이유를 보통 할부를 연 단위로 하진 않기 때문에 할부는 거의 원리율로 나와요. 얘를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할부금, 내가 갚아야 되는 할부금,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을 X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할부 원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자, 내가 이 부채를 팔 거야. 태연이한테 팔 거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니까 200만 원인데 100만 원에 팔게. 팔았어. 근데 얘가 너무 갖고 싶어. 근데 선생님 저 지금 현재 50만 원밖에 없으니까 50만 원은 10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 파악이 돼요? 그럼 할부 원금 얼마일까요? 50만 원인 거. 50만 원 먼저 갚았으니까. 이해가 돼요? 남은 돈이 내가 갚아야 될 남은 돈이 뭐야? 할부 원금. 그 50만 원을 자 봐봐. 이해해봐. 50만 원을 10개월 할부 알았어 해줄게.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태연이가 뭐라 그래? 그러면 10개월 할부니까 제가 매달 5만 원씩 갚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하잖아. 그치? 이런 미친 네가 50만 원을 지금 나한테 주면 지금 현재 은행 이자가 한 달에 5%니까 50만 원은 10개월 뒤에 50만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10승의 가치가 있어. 그걸 10으로 나눠서 줘. 이해가 돼요?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만 얘가 잔머리를 굴렸던 거야. 태연이가. 선생님 그렇게 나오실 줄 몰랐는데 알았어요. 그럼 제대로 계산해 봅시다. 내가 매달 주는 5만 원들도 각각 원리 합계 이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내가 내는 X라는 돈들도 이자가 붙을 거니까 그 돈이 선생님이 계산한 50만 원의 1 플러스 R에 10승의 가치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할부가 맞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요, 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1월 1일이다. 현재 시점에서 갚아야 될 할부 원금이 얼마예요? A. 근데 할부는요, 여러분이 할부를 안 해보셔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물건을 사가지고 카드 할부를 한다 그러면요, 그 금액은 내가 카드를 긁는 순간부터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뒤에 나가요. 이해되십니까? 한 달 뒤에 나가니까 이거를 1월 31일이나 2월 1일로 보자. 이때부터 얘가 X씩 갚아 나가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갚으면 끝.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거를 날짜를 써보면요, 여러분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즉 실제로는 10월 31일, 10월 달의 마지막에 할부가 끝날 거야. 할부는 기말불이에요. 얘네 입장에서 기말불이라고.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이 50만 원을 네가 10개월 동안 하면 이자가 몇 번부터 지금 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붙을 거야. 그치? 그러면 그거 어떻게 쓸 수 있어? 이 돈에 대한 원리합계는? 이 돈에 대한 원리합계는 뭐야? A 1 플러스 R에 몇 승? 10승 하면 되겠죠. 이게 내가 나눠서 낸 돈들 있지, 이것들의 원리 합계들의 총합하고 어떠면 돼? 같으면 돼. 근데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을까? 얘 이자가 몇 번 붙어? 9번. 얘는 이렇게 한 번씩 줄겠지. 그러면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낸 돈은 나한테 얘가 X라는 돈을 내면 할부 우리 관계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이게 기말불이라고. 이게 뭐라고? 기말불. 그래서 얘가 뒤에 거부터 쓰면요, 얘는 맨 마지막 돈 X, 그 다음 돈 X에 1 플러스 R에 1승, 똑같은 이유를 적용받겠지. 그 다음에 X에 1 플러스 R에 2승,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맨 마지막 첫 번째 는 돈은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R에 9승 되겠죠.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만 뭘로 계산을 해? 등비수열 합. 암산 좀 할게요. 1 플러스 R 빼기 1 뭐야? R. 그리고 1 플러스 R 빼기 1 써놓고 여기에다가 항의 개수 몇 개? 10승. 그리고 첫째 항 뭘 곱해야 돼? X. 이게 얘랑 똑같으면 된다. 그래서 이 X를 구하면 이게 할부금이 아니야. 할부금. 됐습니까? 그래서 할부금을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적립총액. 적립총액은요, 내가 적립하는 금액들의 총액인데, 얘는요, 한 5번만 예를 들자. 다섯 번만. 15년 1월 1일, 16년 1월 1일, 17년 1월 1일, 18년 1월 1일, 19년 1월 1일. 그래서 5년 동안이면 5년 동안 넣는다 그러면 20년 1월 1일에 끝나겠죠. 얘는 기수불이랑 약간 비슷하긴 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적금하고. A, 여기도 A를 넣고 A를 넣고 A를 넣고 A를 넣는 게 아니에요. 5번을 넣는데 5번 적립을 하는데 똑같은 금액을 넣으면 적금. 알겠습니까? 똑같은 금액을 안 넣어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금액을 안 넣고 두 번째 해에는 1 플러스 R을 곱한 걸 넣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해에는 뭘 넣겠어? 1 플러스 R의 제곱. 네 번째 해에는 1 플러스 R의 세제곱. 1 플러스 R의 4제곱을 넣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넣는 돈 자체가 이율이 붙은 걸 넣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야. 내가 나라인데
북한하고 통일을 했을 때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일 자금을 조성을 해요. 근데 매년 물가가 오르죠. 4%씩 오른다고 치면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통일 자금을 저축을 하겠다. 그래서 첫 해는 10조. 두 번째 해는 10조 곱하기 1 플러스 0.04. 4% 오른 금액.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주위에 있어가지고 그 변화에 따라서 돈을 적립하는 금액을 늘려가는 경우. 알겠죠? 일정한 금액을 넣는 건 적금. 아시겠죠? 적립하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 돈이 이자가 몇 번 붙어요? 맨 처음에 넣는 돈. 5번 붙죠?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어? 4번 붙죠? 얘는 몇 번 붙어? 얘네들이 다 이자가 붙는 걸 감안을 하면요. 결론은 A 1 플러스 R의 4승 곱하기 1 플러스 R 한 번. 그래서 결국 몇 승 돼요? 얘도 뭐가 될까요? A 1 플러스 R의 세제곱 곱하기 A 1 플러스 R의 세제곱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그래서 얘도 5승. 다 똑같아집니다. 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것들의 총합은요, 오히려 간단해. A 1 플러스 R의 5승을 5번.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공식으로 공식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5 대신에 n 넣으면 되는 거야. 5 대신에 뭘 넣으면 돼? n 넣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런 문제는 오히려 쉽다, 안 쉽다? 쉽다. 그런데 얘가 넣는 돈의 비율이 R인데 4%인데 은행 이율은 7%. 얘가 이자 붙는 게 틀려. 그러면 이제 골 때려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지만 그건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그런 문제는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나올 수도 있다. 이게 꼭 적립하는 이율과 은행 이율이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같은 경우로 예를 든 거야. 은행 이자가 붙는 거랑 적립해서 늘어나는 금액의 이율이랑 같다, 안 같다? 같다. 같은 경우의 예시예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원리합계는요. 원리합계는 어떤 한 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건데 그걸 복리로 하면 n승 거듭 제곱하면 된다. 적금은요. 적금은 매달 똑같은 돈 A를 넣으면 그 A마다 원리합계가 다 틀려진다. 넣는 시기에 따라서 한 번씩 이자가 줄어든다. 그런데 이게 기수불이면 뭐면? 기수불. 그러면 이 공비는 1 플러스 R이 돼서 1 플러스 R 빼기 1 플러스 R 빼기 1 항의 개수 n승 첫째 항이 뭐가 된다? 이자가 한 번 붙은 녀석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할부금 문제는요. 사실 할부금은 얘는 뭐다? 기말불이다. 그래서 할부금은 내가 갚아야 되는 할부원금 A가 실제로 현재 갚았을 때의 N 개월 후의 가치를 할부해야 된다. 근데 내가 내는 돈들도 이자가 붙을 거니까 걔네들이 이자가 어떻게 붙어? 등비수열 합으로 붙지.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 그런데 첫째 항이 이자가 안 붙는 거. 얘는 실제로 마지막 돈이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마지막 돈이라는 거? 예?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해되십니까? 할부 원금을 물어보기도 해요. 내가 매달 100만 원씩 갚을 때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할부금은 어떤 문제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말을 바꾼다. 그게 뭐야? 연금이에요. 연금이 할부금이야. 나라가 나한테 매달 주는 거야. 매년. 알겠어요? 이런 게 뭐야? 연금. 이해되십니까? 내가 현재 60살인데 61살부터 61살? 61부터 매년 200만 원, 500만 원씩 20년간 받는 연금이 있다. 그럼 나라에서 나한테 연금을 주는데, 나라든 무슨 연금 나한테 주는 회사든 매년 나한테 500만 원씩 줘야 되지. 1월 1일에.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받는 이 X가 뭐라는 거야? 500만 원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걸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내가 60살에 61살부터 매년 500만 원씩 20년 동안 받는 연금이 가입돼 있는데 지금 당장 다 필요해.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할부에서 할부 원금에 해당하겠죠? A. 그걸 연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 현가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 연금 현가. 그래서 A가 할부 원금인데 이거를 연금에서는 연금 현가라고 불러. 연금에서는 뭐라 그래?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 현가. X가 할부금인데 매달 받는 거, 이게 연금 문제에서는 얘가 연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월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월부금 월마다 받는 할부금, 연부금 이런 말이 나와요. 연부금은 뭐겠어? 연마다 받는 할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용어들을 아셔야지 당황을 안 하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 적립 총액 문제가 있었죠. 넣는 돈 자체가 달라질 때, 알겠습니까? 넣는 돈 자체가 금액이 달라지면 얘는 뭐가 돼요? n번 넣으면 전부 다 가치가 똑같아진다. 그래서 n번 더하면 된다. 정리되세요? 그래서 이게 적립총액, 이게 할부금 구하는 공식, 얘는 유도하는 가정, 적금 기수불 공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리학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